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요즘 레시피 도용이나 상표권 분쟁 같은 이슈가 자주 등장하면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특허, 상표, 지식재산권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막상 내가 특허나 상표를 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맞춤형 컨설팅과 또 비용 지원까지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국에 위치한 14개의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지식재산센터의 조남상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조남상 변리사입니다. 아, 변리사님이셨군요. 네. 네. 자, 오늘은 서울 지식재산센터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여러 가지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민원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나씩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특허권이 왜 필요한지요?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서 발명에 대해 인정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과 연구 끝에 A라는 물건을 발명을 했고 이걸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을이 보고 A를 그대로 모방해서 B라는 모방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싸게 판매하고 있다면 을은 갑의 노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예. 갑은 을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해 무임승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 갑의 발명을 특허 등록함에 따라서 발명을 공중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신해서 을은 갑의 발명을 함부로 베껴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특허권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저같이 공부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A, B, 갑, 을 이런 거 나오면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실제 예시 같은 거 있으면은 나중에는 같이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출원을 하면은 바로 등록이 됩니까? 빨리 등록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온다고요. 예, 출원을 한다고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상표 출원이라든지 디자인 출원 제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하고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은 이게 각 건마다 서로 달라서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1년 정도가 좀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심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간혹 빨리 등록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선 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심사 청구와 관계없이 다른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받게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서 우선 예약하듯이 가장 그렇습니다. 앞쪽에 딱 놓을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발명이 제3자가 침해를 하고 있다던가 또는 녹색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방위 산업 기술 분야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요. 상표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꼭 등록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상표를 만들고 이걸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이 상표권도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이제 그러나 이제 상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 출원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네. 누가 먼저 상표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누군가 제3자가 그 사용 상표를 먼저 선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3자가 본인한테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경고장을 날릴 수도 있겠죠. 역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표권이 또 이제 분쟁이 한번 발생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좀 소요가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상표를 바꿔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가급적이면 사업 개시 전에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덥죽 뭐 이런 예.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예, 그러면 비슷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그 해당 뭐 예를 들어 덥죽이라고 친다면 덥죽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서 인터넷이나 사람들 블로그 후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더라도 출원이 먼저인 게 우선입니까?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예. 선사용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반대로 이제 그 침해 주장을 받게 되면 예. 나는 그동안 이렇게 쭉 사용을 해서 이런 유명한 상표가 됐으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항변인 거고 그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출원을 다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하나의 과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도 길어지고요. 또 예. 서민분들이라고 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먼저 예. 등록을 하고 예. 이용을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표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거절되지 않으려면 어떤 상표를 선택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예. 상표 출원이 거절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 두 번째로 타인의 선행 상표와 유사한 상표, 마지막으로 유명한 상표를 모방한 상표입니다. 이제 먼저 식별력이 없다는 것은 상표가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이거나 또는 너무 간단하거나 또는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어서 그 단어만으로 어느 회사 물건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는 그 컴퓨터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기를 가리키는 걸로 많이들 이해하시잖아요. 다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이거 가지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스마트폰은 식별력이 없는 단어에 해당되고 이런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상표를 선택하실 때 식별력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명 상표의 모방 상표는 명품 브랜드의 짝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죠. 에르메스라고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그걸 따라해서 어르메스라고 이렇게 출원을 한다면 바로 모방 상표로 인정이 돼서 거절이 되겠죠. 만약에 패션 브랜드 아니고요. 아이 포대기 같은 거 에르메스 뭐 예. 이런 식으로 내면은 어때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네. 그 권리 범위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넓게 인정이 그래서 되는군요. 포대기까지도 아마 영향을 미칠 거로 저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려볼게요. 제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 보호대, 손흥민 축구공 이런 거 출원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사람 이름으로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그 명칭이 성명이기 때문에 이제 성명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식별력이 강한 그렇죠. 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 명사니까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주변에서도 사람 이름으로 된 상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원스쿨이라든지 뭐 정철어학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 이름으로 무조건 상표가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되는 걸로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명이인이 먼저 그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했다면 예. 앞서 말씀드린 선출원주의 때문에 좀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거 말씀하신 그 손흥민 케이스요. 네네. 이렇게 또 자신의 이름과 같은 유명인이 있다면 이것도 예. 등록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유명인의 성명은 그 유명인의 인격권과 밀접한 관련도 있고 소비자들도 그 상표가 유명인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좀 등록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예외적으로 유명인의 승낙을 받고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자분께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한테 가서 직접 승낙을 받아 오시고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아마 상표 등록이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식재산센터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지식재산센터 조남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